자, 이번 강의에서는 축소 노즐에서의 유동 특성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8의 5절 자체가 등 엔트로피 유동에 대한 겁니다. 등 엔트로피 유동. 즉, 등 엔트로피 유동이 아닌 경우에는 8의 5절이 아니고 8의 6절, 8의 7절 뒤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지금은 일단 등 엔트로피 유동인 경우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8의 5의 4절 축소 노즐에서 유동 특성이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축소, 이쪽에는 이렇게 큰 통에서 이렇게 이것을 확대해서 그린 겁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서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 각 부분에 설명을 하면 출구를 E, exit, PE, 그때 출구에서 압력을 PE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PB는 출구에서 좀 떨어진 외부 압력이 되겠습니다. back pressure. 뒷부분에 압력이 입구가 되겠고요. 자, 입구에서 가지는 정체 온도, 정체 압력을 T0, P0 하면 V는 거의 제로겠죠. 이거는 아까도 앞에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인데 실제 여기서는 V는 V1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V1, P1, T1이면 여기서는 정체가 있으니까 V0, 다 P0, T0 이렇게 정체 온도, 정체 압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태를 가지는 상태에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출구에서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경우를 하느냐 하면 여기 출구 면적은 물론 AE고요. 또는 T, 목의 면적, throat 요게 이제 축소 노즐이니까 이렇게 봤다가 실제 요거 축소 확대 줄의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소 노즐을 이렇게 설계를 했다고 했을 때 실험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 압력이 한 1MPa이다 합시다. 실험을 반대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깥의 압력이 아주 높다. 즉 여기도 1MPa인데 PB도 1MPa 너무 어쨌든 1MPa 100 예를 들면 500kPa 어쨌든 좋습니다. 이 압력과 동일한 외부 압력이라면 유동은 일어나지 않겠죠.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외부 PB를 P0로 만들면 유동은 생기지 않겠죠. 첫 번째, 배압이 정체 압력과 같을 때는 유동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우리가 생각하는 실험 방법과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게 대기압인데 여기 압력을 자꾸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여기 압력은 정해져 있는데 이쪽 압력을 바뀌는 경우에 실험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배압이 P0와 같을 때는 유동이 하나도 안 생기죠. 하나도 안 생기면 여기 속도는 다 0일 것이고 여기 압력은 다 이렇게 되겠네요. 측정해보면 다 여기 압력이나 바깥의 압력이 다 똑같으니까. 1번 유동은 안 생기죠. 자, 2번 바깥의 압력을 좀 낮춰봅니다. 그러면 압력 차이에 의해서 속도가 생기겠죠. 그런데 여기 정지니까 아음속이죠. 아음속입니다. 또 지우고 할게요. 여기는 아음속인데 지나가면 따라서 압력차가 있으니까 지나가면 따라서 속도가 점점 증가하겠죠. 속도가 지나가면 점점 증가합니다. 속도가 점점 증가하면 압력은 어떻게 되나요? 했죠. 속도가 지나가면서 속도가 점점 커지면 압력은 점점 줄어들겠죠. 이렇게. 2번. 기체가 흐르게 되고 노즐 내 유동이 진행됨에 따라 기체의 속도는 점차 증가하게 되고 압력은 점차 낮아져서 노즐 출구의 압력은 배압과 같아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PE가 배압과 같습니다. 1번도 당연하고 더 낮추면 속도는 더 빨리 증가하겠고 압력은 더 많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3번 역시 배압은 출구에서 압력은 이렇게 바깥에서 압력은 PB3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4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낮추었습니다. 더 낮추니까 여기가 출구에서 음속이 되더라. 여기서 더 낮추니까 이때 압력을 자꾸 내리면 속도가 점점 빨라지니까 근데 여기서는 음속이 되더라. 여기 4번 음속이 됩니다. 배압이
임계압력이 됩니다. 이때 음속에 도달할 때 이 면적을 뭘 한다? 이때는 A 스타가 되는 거죠. 스타로 다 표시할 수 있죠. 그때 압력은 뭐로 표시할 수 있어? P 스타로 표시할 수 있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5번은 조금 설명이, 자, PB가 PB5인데 PB5는 P 스타보다 낮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임계 압력보다 낮은 상태까지 더 압력을 많이 낮춘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거죠. 이 경우가, 자, 이 경우가 압수형 유동의 또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쪽은 압력 차를 크게 하면 속도가 점점 커지죠. 커졌는데 자꾸 낮추다 보니까 음속에는 도달했습니다. 4분까지. 그러면은 더 낮췄을 때 음속보다 더 커질 수가 있나요? 없죠. 이게 앞에서 얘기했죠. 이때가 음속에 도달하면은 음속입니다. 이 앞에서는 음속이니까 음속이 됐겠죠. 바깥의 압력을 아무리 낮추더라도 여기서는 음속입니다. 음속. 축소 노즐에서는 이렇게 면적이 DA가 이렇게 됐을 때가 음속입니다. 4번. 자, 얘가 음속,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가 음속이면 이 앞에는 그대로입니다. 바뀌지 않죠. 바깥의 압력을 낮추더라도 안쪽에는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바깥의 압력이 낮아진 정보가 음속보다 초과해서 앞으로 전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압축성 유동의 기본, 이런 여기서 압력 변화가, 자, 지금 P스타입니다. 여기서 P스타인데 여기보다 압력이 교란이 일어났다 칩시다. P스타보다 낮아졌다 칩시다. 이만큼. 그럼 이런 정보가 앞으로 전달이 안 된다 이거죠. 왜? 얘가 음속으로 도달하니까. 얘가 도달하는 그 상태에서 빵이 됩니다. 도달을 못합니다. 앞쪽으로 이쪽의 압력 변화가 앞쪽으로 전달이 안 됩니다. 왜? 여기 음속에 도달하면은 이 앞에 유체는 정보가 전달 안 됩니다. 어떠한 작은 변화나 큰 변화, 어찌됐든 간에 압력 변화가 전달 안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상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얘가 바깥에 턱 나오니까 바깥의 압력이 어떻게 나와요? P스타보다 낮죠? 바깥에 쭉 나왔는데 여기 압력은 나와보니까 P스타가 아니더라 이거지. 그러면은 바깥에서 압력 변화가 이렇게 팽창합니다. 압력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갑자기 낮아지는 과정에서 팽창파가 일으키면 유동의 압력은 결국 뭐 이러다가 배압과 같아지죠. 그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압력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 200kPa이라 합시다. 바깥의 압력이 100kPa이면 여기서 나올 때 200인데 바깥에 나오니까 바깥의 공기가 100kPa면 이래 돼서 100이 되는 거죠. 낮아지는 거지.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거는 뭐 꼭 같지는 않지만 만약에 우리가 스무스하게 우리가 어떤 미끄럼틀에 물이 높이로 이렇게 떨어지는 미끄럼틀 내지는 물이 이렇게 있다면은 높이가 같다면은 출구에서 물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같은 높이가 될 텐데 이렇게 있는데 나오고 보니까 바깥이 이렇게 돼 있다면서 나오고 보니까 푹 떨어지는 수밖에 없죠. 그와 한지는 아니 물이 이렇게 흘러왔다가 나오고 보니까 밑으로 떨어지겠죠. 나와서 떨어진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지 전혀 정보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바깥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른다 이것이 유체가. 예를 들면. 그래서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음속에 도달하는 보다 P스타보다 더 바깥의 압력을 낮추어 주더라도 이 노즐 안쪽은 전혀 변하지 않고 똑같고 노즐 바깥에서 이렇게 팽창파라는 얘기는 압력이 확 낮아지니까 밀도는 팽창 커지겠죠. 그게 팽창파가 되겠습니다. 우리 팽창파 이런 건 여기서는 학부 과정에서는 취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 이 출구에서 압력을 분포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1번 배압과 같겠죠. 여기가 PB, 여기가 PE 상태를 나타낸다면 1번에서의 P0는 P0 같을 것이고
배압이 PB2로 낮아지면은 출구에서는 그대로 P2, PB2 같겠죠. 어디까지? P스타까지는 이렇게 같겠죠. 출구에서 압력은. 그런데 이보다 더 압력을 낮춰주더라도 이 상태는 안 바뀌지. 여기 다 똑같습니다. 이 상태는. 즉 P스타보다 배압을 아무리 더 낮추어도 P스타는 5점의 압력이나 5번의 요거 PE는 그대로 이렇게 일정하겠죠. 이해됩니까? 여기서는 아무리 바깥의 압력을 낮춰보다 여기까지는 출구까지는 상태는 똑같습니다. PE. 또 질량 유랑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거는 뭐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1번부터 압력을 배압을 이렇게 낮추어 가면은 유랑은 계속 증가하겠죠. 여기까지. 그런데 P스타 음속에 도달한 이유는 바깥의 압력을 더 낮추어도 여기서 음속이니까 똑같죠. 질량은 흐르는 질량은 똑같이 이렇게 m 맥시멈 더 이상 질량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압력이 1메가파스칼인데 여기가 P스타가 200kPa이면 바깥의 압력을 더 낮춰봐야 200까지 낮출 때까지는 유량이 증가합니다만은 더 많이 낮추어도 델타 P가 더 커지더라도 유량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음속에 도달했을 때 목 부분에서. 예. 질량 유량은 증가하고요. 최대 전류량은 이렇게 되고요. 최대 전류량은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때 임계 압력 이하로 압력을 낮추더라도 질량 유량은 증가하지 않게 되고 이때 노즐은 또는 유동은 choked 되었다고 하고 우리는 그걸 choked flow, 그냥 초크 유동이라고 번역을 질식 유동이라고 하기도 했는데 참 도대체 동의를 할 수 없고요. 그냥 저는 초크 유동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원어를 그대로 써서 그렇지만 그때 유동을 초크 유동 또는 영어로 하려면 choked flow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질식 이 말은 어쨌든 동의는 할 수 없고 어쨌든 목 부분에서 꽉 찼다. 더 이상 유동이 이렇게 목 부분에 있을 때 여기서 최대 속도가 꽉 찼다. choked. 물론 choked 개념은 레슬링 할 때 목을 확 조는 그럼 목에서 제일 가늘어지는 목에서 가늘어지면은 더 이상 숨을 잘 못 쉰다. 그런 개념이 왔는데 어쨌든 choked 목 부분에서 한계까지 도달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hoked flow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상태를. 더 이상 질량은 안 늘어나는 거지. 압력을 아무리 낮추더라도. 당연히 최대 질량 유량이라는 것은 딴 거 볼 거 없이 요때 음속일 때 하면 되겠죠. 요때 P스타일 때. 요 부분이 압력이 P스타일 때. 즉 여기가 음속이니까 그때의 질량 유량은 로스타, V스타, A스타인데 A스타 바로 목 부분의 면적이 AT가 A스타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소 노즐 1지점에서 이렇게 공기가 200 흐르고 있다. 노즐의 목 면적은 이다. 노즐 전체에서 유동이 등 엔트로피 유동 1대. 다음의 두 배압에 대한 노즐 출구에서 압력, 마수, 온도, 밀도, 속도, 질량 유량을 구하라. A. 600kPa, B. 400kPa. 공기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앞에서 얘기했죠. 질량 유량 축소 노즐입니다. 축소 노즐에 어느 지점인지는 모르지만 이 지점에서의 P1, T1, V1이 주어져 있네요. 그리고 요 면적, 목 면적이 주어져 있네요. 목 면적이 AT. 지금 이 음속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A 스타로 적을 수는 없으면 지금은 AT. 네. 자, 첫 번째 질량 PB 배압이 600kPa로 낮추었을 때, 물론 이쪽에는 앞에 이렇게 돼 있었겠죠. 600kPa 했을 때 질량 유량을 했는데 첫 번째는 유동이 초크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겠죠. 자, 그건 어떻게 하느냐? P1, T1, V1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T0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T1은 이렇게
정체 온도를 계산해 보니까 820K. 마찬가지로 정체 압력은 이 T0를 계산하면은 등엔트로피 유동, 등엔트로피 과정 SP0 계산하면은 이렇게. 따라서 우리는 뭐를 구할 수 있냐면 P스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뭐? 임계 압력. 만약에 이 상태가 음속에 도달하려면 그때의 P스타는 얼마냐? 이는 항상 관계가 있다 그랬죠. 앞에 식 보면 됩니다. 하면은 518kPa입니다. 자, 그런데 A분은 600kPa 518보다 높으니까 초과 안 됐죠. 초과 안 됐죠. 지금은 이런 경우죠. AT. 축수. 초과 안 됐습니다. 초과 안 됐으니까 여기 압력은 뭐와? P, 출구에서 압력은 뭐와 같아? 배압과 같죠. P2는 600kPa입니다. 출구에서 구하라 그랬죠. 압력 구했습니다. 600kPa. 배압과 같다. 네. 자, 그럼 출구에서 우리가 배압을 구했고, P0는 전체 과정에서 여기서 P0 계산하면 다 동일하다 그랬죠. 뭐야? 등엔트로피 유동을 다루니까.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 식에 대입을 하면 출구에서 마하 넘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0.868. 출구에서 온도는 이 식에 대입을 하면 되겠죠. 또는 부록의 표에 보도 있습니다. 그럼 뭐 지금 식 대입하는 게 더 쉽겠죠. 마하 넘버를 대입하면 이렇게 하면은 출구 온도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출구에서 밀도는 출구에서의 압력과 온도를 구했으니까 이상기체니까 이렇게 대입을 하면 출구에서의 밀도도 구할 수 있겠죠. 출구에서 속도는 출구에서의 마하 넘버 알고 출구에서 음속 계산하면 되겠죠. 출구의 음속 온도가 주어져 있죠. 그러면 루트 KRT 하면 출구의 음속, 여기 출구에서 음속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출구에서는 마하 넘버가 0.868이니까 곱하면 그때의 속도는 465가 되겠습니다. 출구에서 음속은 출구에서 온도가 바뀌었죠. 출구에서 온도가 바뀌면 여기서 음속은 이 온도에 따른 음속을 여기 출구에서의 음속인데 실제 출구에서는 음속이 아니죠. 이만큼 작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질량유량은 ρVA 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식을 다 외우려면 어렵지만 식 자체는 다 줍니다. 다 주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알면 다 구할 수 있게 되겠고, 자, 지금 내가 설명한 내용을 모르겠다 그러면 자꾸 듣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한번 듣고 하면은 뭐 솔직히 천재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천재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자꾸 보고 해야 됩니다. 내가 한번 보고 모르겠다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B번인데 PB가 P스타보다 낮죠. P스타가 518K인데 PB가 이거보다 낮으니까 앞에서 얘기했죠. P2는 P스타죠. 그냥 518kPa입니다. 출구에서 마하수는 촉구됨으로 1이 되겠죠. 그냥 이거 안 구해봐도 1이죠. 왜? 518K에서 촉구되니까 그 이하는 아무리 내려가야 출구 마하는. 따라서 출구에서 온도는 이제는 임계 온도가 되겠죠. 임계 온도 T는 T스타가 되겠고. 자, 이거는 T0가 구했으니까 이런 관계에 의하면 683K가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마하 넘버가 1. 이 상태가 주어져 있으니까 마하 넘버가 1이면은 그걸로부터 나머지 다 구할 수 있겠죠. 초크된 상태니까. 그때 온도가 T스타. 밀도는 ρE는 ρ스타가 되겠고, 출구 온도와 출구 압력, P스타하고 T스타죠. 쉽게 말하면, 요거. 출구에서 속도는 음속이니까, V는 V스타고, 그때는 출구에서 음속. 출구에서 음속은 아까 680, 요거 앞에서는 마하 넘버가 0.8 얼마나 곱했는데 지금은 마하 넘버 1이니까 출구에서 음속 계산하면 되죠. 출구에서 음속이라는 것은 이 온도에서 523. 질량유량은 요거 다 구했으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유동이 먼저 노즐의 출구에서 초크되는지 이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임계압력보다 낮은 배압에서는 유동은 초크되고 유량은 배압이 낮을 때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B의 경우 질량 유량은 앞에 초크됐을 때 8의 76으로 구해야 되겠고, M-은 요거 A 스타일 때 8의 76씩 대입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6.92 이렇게 되겠습니다. 0.01 이런 거는 뭐 계산한 유효숫자에 따라서 계산기 0.1 그런 걸 뭐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0.01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같은 결과입니다. 예, 이상으로 축소 노즐에서
등엔트로피, 물론 지금은 등엔트로피만 합니다. 등엔트로피 대 축소노즐에서 유동 특성과 예제를 통해서 어떻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